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세상 모든 꿀보직 편 2탄 운전명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번 편은 운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운전명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하나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만 있으시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운전명으로 입대를 하시게 된다면 사주의 훈련소와 그리고 각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후반기 교육을 받은 후 자대로 배치를 받게 될 텐데, 여기서 소형, 중형, 대형이 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수교란 야전 수송 교육이라고 칭하며 대체로 경험이 없는 운전병들을 위한 교육의 공간인데요. 잠깐 사진에서 보여줬듯이 차를 실제로 몰아보며 경험을 쌓게 해준답니다. 본인의 특기에 맞는 교육 시간 등을 이수하면 야수교를 수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료를 하면 이제 본격적인 군생활을 위해 자대로 배출되게 되는데, 그 전에 본인의 주특기를 살펴볼게요. 자, 먼저 소형 차량 운전병입니다.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은 있었으나 운전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이 가는 운전 직종입니다. 짧은 2주 정도의 후반기 교육을 가지게 되는데, 대체로 자대로 가서 주요 직위를 맡게 된다면 꿀보직으로 간택받을 수 있으나 직위를 받지 못한다면 최악의 보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형 차량 운전명입니다. 4주간의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자대로 배치를 받는데, 대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운전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운전을 조금이라도 해본 경우 많이 가는 직종입니다. 사진 속 이 차는 마이티라고 하는 차량인데요. 상당히 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중형 차량 운전명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군 차량들이 중형 차량이 많기 때문에 배차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전역할 때까지 운전 실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차량 운전명입니다. 5주간의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자대로 배치를 받는데, 워낙에 관련된 사람이 없다 보니 꼭 필요한 곳에만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대 배치를 받는 순간 전역할 때까지 운전대를 손에서 놓을 일은 없습니다. 군대에서 운전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는 꿀보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말 하는 일이 많으니 헬보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야수교와 운전명의 종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자대로 가서 운전명이 무슨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수송부에서 작업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운전명 집체교육이란 것을 받게 될 텐데요. 이 교육이 끝나면 여러분들께 운 좋게는 배차가, 아니면 훈련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운전병으로서의 군생활을 시작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재밌게 운전병들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살펴본 것 같지 않나요? 어쨌든 이런 운전병들의 장점과 단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전병의 장점입니다. 운전병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가 알다시피 운전 실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하루 일과라는 게 존재해요. 아침이 시작되면 하루 일과가 끝나고 개인 정비가 주어지고 자고 또 다음날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이런 구조가 2년 동안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 동안, 일과 동안 내가 계속 운전만 하는 거예요. 그럼 전역할 때까지 엄청나게 운전 실력을 많이 향상시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운전병은 휴가를 딸 기회가 많습니다. 왜냐면 운전병은 대체로 중대와 수송부를 모두 모시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중대에서 휴가를 딸 수 있고 수송부에서도 휴가를 딸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바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운전병으로서 군대를 갔습니다.
이렇게 나가 중대에 도착을 했어요. 중대에 도착을 해서 짐을 싹 풀었더니 다음날부터인가 계속 수송부로 오래요. 수송부란 곳으로 오래요. 수송부는 운전병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중대는 중대원들, 군인들을 전부 관리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럼 나는 이제 이 수송부를 앞으로 다니게 될 텐데, 이 수송부를 다니더라도 중대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중대를 소홀히 했을 경우 중대에서는 아, 얘는 그냥 중대보다는 저쪽에 가서 충성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반대경우로 내가 중대만 충성을 하고 수송부는 가지를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송부에서는 아, 저놈은 내 애가 아니라 저 중대 애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중대에서도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수송부에서도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아마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아마 군대에 가서 수송부란 곳을 가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수송부는 마치 학원 같은 느낌이고 중대는 학교 같은 느낌이에요. 학원에만 너무 충성을 하면 학교에서 별로 안 좋게 보고, 학교에만 충성을 하면은 너는 내 학원 앤데 왜 학교에만 충성을 하면서 학원에서도 안 좋게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을 때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야 되는데, 잘 가면 학원에서도 잘 왔다고 칭찬해 주는 거고 학교에서도 잘 왔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장점 세 번째로는 첫 번째와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내가 운전병으로서 배차를 받았다면 밖으로 운행을 나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행을 나가면 군대에서도 약간 갑갑한 느낌을 많이 벗어날 수 있고, 옆에는 항상 간부 한 명이 동승하기 때문에 그 간부와 같이 노래도 듣고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즉,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다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단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장점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군 생활하면서 느꼈던 건데, 운전병은 충분히 괜찮은 직종이었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한번 군대를 간다면 운전병으로 가고 싶었을 만큼 운전병은 괜찮은 직종입니다. 이제는 한번 단점을 살펴볼게요. 하지만 자, 마지막으로 운전병의 단점입니다. 운전병의 단점은 단 하나입니다. 배차를 받을 수 있냐 없냐. 배차란 군대에서 본인이 수송부에서 정해진 차량을 배정받는 걸 말하는데요. 만약 배차가 없이 운전병으로 군생활을 마무리했다면 그분은 정말 헬보직으로서 군생활을 마무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배차가 있이 군생활을 마무리했다면 그분은 되게 꿀보직으로서 많이 영향을 받았을 거고요. 제가 보고 들은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운전병이 꿀이다 아니다를 판정하는 거는 배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점이 하나다 보니 배차를 받는 법이 궁금하실 텐데, 배차를 받는 법은 간단합니다. 운전을 잘하시면 됩니다. 운전을 잘하셔서 선임분들이나 수송관님에게 운전면 집체교육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시면 당당하게 배차를 따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에서 운전 경험을 조금이라도 쌓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운전병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되게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퀄리티가 높아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걱정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편은 이제 통신명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 다음 편 전에는 조금 공배 시간을 가지고 프리미어 프로를 공부하면서 제가 입양했던 고양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4월은 되게 입대하기 좋은 시기니까 4월에 많이 신청해서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4월에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격이랑 혹한기를 큰 훈련을 한 번씩만 할 수 있는 유일한 달이에요. 이제는 군생활이 줄어서 5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4월, 5월 지금 시기에 많이 입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현실남매 동생이었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